국어 사건과 사고 말하기 1. 안젤라 씨와 라흐만 씨가 사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라흐만 씨,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팔이 조금 부러졌어요.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일하는데 옆에 세워놓은 셋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랬군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쉬시고 빨리 나으세요. 네, 고마워요. 듣기 2. 제이슨 씨와 애나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애나 씨, 그 이야기 들었어요? 라민 씨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정말요? 많이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하고 하루 정도 입원을 해야 된대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라민 씨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가다가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것을 못 보고 부딪혔대요. 요즘 휴대전화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문병 가야겠는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내일 오전에 같이 가요. 발음 났대요. 났습니까? 발생했다.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교통사고가 났대요. 2.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3.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다. 10과 언어생활 말하기 1. 라민 씨와 이링 씨가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이링 씨는 한국에 온 지 오래돼서 이제 적응이 다 됐죠? 생활하는 건 괜찮은데 오래 살수록 한국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링 씨 한국어가 유창해서 항상 부러웠는데요. 어휘나 문법은 많이 알아도 의도한 대로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단어가 잘 안 떠오를 때가 많고 마음이 급하면 모국어를 섞어 쓰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계속 노력하면 점점 더 나아지겠죠? 같이 노력해봐요. 듣기 2. 잠시드 씨와 안젤라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거래처하고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잘 끝났어요? 아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았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의견을 좀 직설적으로 말했더니 거래처 사람들이 좀 불쾌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랬군요. 어떤 경우에는 부드럽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네.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쉽지 않네요. 회의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렇게 끝나서 많이 아쉽겠어요. 발음 띄어쓰기 문의 희망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아직도 띄어쓰기가 어려워요. 2. 무늬가 많은 옷을 자주 입어요. 3.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잘 될 거예요. 11과 교육제도 말하기 1. 제이슨 씨와 애나 씨가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 뉴스를 보니 고3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느라고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잠을 못 자거나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밥조차 못 먹는 경우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이 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한국은 워낙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공부 때문에 힘들게 10대를 보내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도 학원에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자신의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부모들이 사교육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돼요. 교육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겠지만 교육 제도는 꼭 개선해야 돼요. 그러면 사교육이나 부모들의 교육열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듣기 2. 방송에서 사회자와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어 교육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외국어 조기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조기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계화 시대의 인재가 되려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조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외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어 조기 교육은 우리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3에서 6세에는 집중력이 부족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서 외국어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다른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언어 습득력도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점도 있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언어는 어릴 때 배울수록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발음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외국어 조기 교육으로 아이들은 모국어조차 제대로 습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발음 초등학교 입시 입장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를 배워요. 2.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이 치열해요. 3.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12과 선거와 투표
말하기 1. 정아라 선생님과 고천 씨가 지방시의원 선거 포스터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아, 맞다. 고천 씨,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하죠? 네. 이제 투표권이 생겨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고천 씨는 어떤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지율이 높은 사람에게 투표하려고요. 그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을 읽어보세요. 공약이야말로 나에게 필요한 후보자를 찾는 좋은 자료예요. 그런가요? 그럼 저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 관련 내용을 찾아봐야겠어요. 선거 공보물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듣기 2. 뉴스 앵커와 리포터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6.13 지방선거가 전국 14,000여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서울 여의도 투표소를 연결해 투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지호 기자, 투표가 이제 막 시작됐죠? 네, 조금 전인 오전 6시 정각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준비로 투표소는 새벽부터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이른 시각이라 유권자들의 발길은 뜸한 편입니다. 앞서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20.14%였지만 서울은 19.1%, 경기와 인천은 17%대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오늘은 사전 투표와는 달리 유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로 출발하기 전에 선거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분증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투표는 6시까지 진행되고 선관위는 개표가 시작되면 밤 10시 반쯤에는 당선자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중학교에서 YBS 뉴스 양지호입니다. 발음 양력 국력 격려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후보자 본인의 양력을 소개해 주십시오. 2.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3. 성공한 선배는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